오늘도 재밌는 옛날 영화 즐길 준비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옛날 영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노비 삼선이는 기억도 없는 아주 어린 시절에 양반집에 팔려와 27년을 살았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각종 도끼질로 얻은 굵은 팔뚝과 그 팔뚝만큼 굵고 거대한 물건이었죠. 낮에는 주인집 아들에게 심심풀이 장난감처럼 매를 맞기 일쑤였고, 밤에는 안방마님의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삼선이는 자기를 버린 얼굴도 모르는 부모를 원망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리움도 커져 지옥 같은 주인집을 도망쳐 부모를 찾아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선이가 기억하는 고향은 어느 날은 바다였다. 또 어떤 날은 갯벌이었고 짭조름하지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삼선이는 여느 때처럼 안방마님의 시중을 들던 중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가 그곳은 남의 지역이고 지늘기 아닌 갯벌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수도에 있는 양반집에서 남해까지 너무 먼 거리이고 실제로 찾아간다 한들 부모를 찾을 수 있겠냐는 꾸중과 함께 말입니다. 나는 새도 숨죽인 어느 새벽, 삼선이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양반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산을 넘다 보니 한바닷가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이곳이 어디입니까? 누가 봐도 노비 혹은 거지처럼 보이는 삼선이를 본 노인은 혀를 끌끌 차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남해바다 앞에 있는 창선도 해수대라는 곳이오. 곧 굶어 죽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로 없으면 밥이나 먹고 가시오. 그렇게 노인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삼선이는 해수대라는 마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바다에 나간 남편을 가슴에 품고 조개를 캐며 생계를 이어가는 과부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바다에 나갔다가 남편이 죽어 돌아오니 우리 과부들은 바다를 원망하면서도 또 바다에게 식량을 얻어야 하는 불쌍한 처지라오. 삼선이는 다시는 보지 못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과부들의 모습이 자신과 무척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민댁에 다다른 삼선이는 따뜻한 밥을 얻어먹고 뒷간 작은 방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삼선이가 눈을 떠보니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다시 잠을 청하던 삼선이는 밖에서 들리는 찰싹찰싹 물 끼얹는 소리에 다시금 눈을 떠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삼선이 눈앞에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삼선이는 자기도 모르게 숨죽여 그 장면을 훔쳐봤습니다. 영락없는 선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삼선이는 여인이 들어갈 때까지 무엇인가에 홀린 듯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고 나서야 삼선이는 지난밤 그 여인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해민댁과 같은 과부 처지로 19살 때 시집와 신혼의 단꿈에 젖은 지 1년 만에 남편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것이 불쌍하기도 하지. 나 역시 남편을 잃었고 자식도 잃었으니 친딸처럼 생각이 되어 거둔 아이일세. 윤슬이라고 부르겠나. 해민댁의 말을 듣고 삼선이는 윤슬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누구를 찾으러 수도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셨다고요. 당분간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윤슬은 오랜만에 본 남자 앞에서 부끄러운지 얼굴을 붉히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삼선이는 윤슬의 분홍빛 뺨을 보고 여름이 다가오는데 겨울에 동백이 활짝 핀 것 같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다정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서로 가족이 없는 처지이니 친오라비처럼 생각해 주시오. 삼선이는 윤슬과 해민댁을 따라다니며 조개를 캐는 법을 익혔습니다. 윤슬은 흐르는 물에 조개를 씻어 껍질을 열고 뽀얀 속살을 삼선에게 주었습니다.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싱싱한 조개입니다. 날 것으로 먹어도 탈이 없지요. 윤슬이 건넨 조개를 후루룩 삼킨 삼선이는 싱싱하고 달콤한 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해민댁과 윤슬은 웃음을 터뜨렸지요. 밀물때가 오면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갯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요한 바다에 잠식되었습니다. 삼선이와 윤슬은 그때만 되면 나란히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바다 건너편에 그리운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어느덧 진짜 남매처럼 사이가 가까워진 둘은 자연스럽게 속 얘기도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삼선이의 사연을 들은 윤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 윤슬아, 내가 왜 우는 것이냐? 오라버니가 울지 아니하시니 제가 대신 울어드리는 것입니다. 순간 삼선이는 자기도 모르게 윤슬을 안았습니다. 윤슬아, 나는 이제 괜찮다. 그러니 너도 울지 말거라. 윤슬의 눈물 고인 눈동자는 마치 밤하늘의 별이 삼선이의 마음에 쏟아지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삼선이와 윤슬은 그렇게 하염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바닷가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 더 생긴 것이지요. 그날 이후 그 둘 사이에는 설레이는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그 긴장감은 평범했던 그들의 일상의 작은 활기가 되어 주었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나 다시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해민댁도 그 둘의 사이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해민댁은 삼선이를 불러 밥을 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윤슬이랑은 요즘 어떤가? 삼선이는 당황한 마음에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옵니까? 내 이미 다 알고 있수다. 나도 젊은 시절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살아 있었으면 윤슬이만 한 며느리를 얻었겠다 싶네. 삼선이를 보면 죽은 내 아들 같아서 말일세. 아들은 어쩌다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까? 나도 잘은 모르네. 서방님을 잃은 후 갓난쟁이를 안고 하루 종일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않을 그 일을 기다렸네. 정말 미친 사람처럼 말이야. 밥도 먹지 않고 정신도 온전치 않았지. 갓난쟁이를 신경 쓸 겨를이 있었겠나. 그러다 떠돌이 장사꾼을 만나게 되었지. 그 사람은 나를 보더니 아기가 불쌍하다며 자기가 데려간다고 했네. 훨씬 좋은 집에 보내주겠다고 말일세. 나에게 그때 선택지는 없었어. 그 길로 장사꾼에게 아이를 보내버렸다네. 그런데 참 이상하지. 매일매일 꿈에 나타나서 나를 찾아왔던 서방님이 그 뒤로 내 꿈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어. 글쎄 그러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나? 내가 보낸 그 아이가 서방님과 나 사이의 유일한 끈이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어버렸다고 하지 않겠는가? 해민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아직도 그렇게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고 말고 언제나 항상 매시간 생각난다네. 내가 하루 빨리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충격이 처음인지라 또 다른 사랑을 잃은지도 모르고. 방으로 돌아온 삼선이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윤슬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느라 자신이 양반 집을 도망쳐 나온 이유를 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란 이런 것인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자식을 잊지 못해 영원히 품고 사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말인가? 삼선이는 자신의 부모를 떠올렸습니다. 매몰차게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 원망하는 마음이 그리움보다 컸던 삼선이는 혹여나 그 부모 역시 사정이 있던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사무치듯 아파왔습니다. 삼선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이 숨겨둔 다리를 열어 도자기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도 삼선이는 윤슬과 그들만의 사랑을 나누는 장소인 바닷가 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어딘가 우울해 보이는 삼선이의 표정을 본 윤슬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라버니, 오늘 무슨 일 있었습니까? 평소와 다르게 느껴져서요. 아니다 별일은 그런 일 없다. 삼선이는 자신의 마음을 숨겼습니다. 괜히 윤슬에게 말했다가 그동안 아무 걱정 없이 사랑을 나눈 그들의 관계에 금이 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선이의 상태는 그 후로도 지속되었습니다. 한참을 멍 때리거나 무엇인가에 홀린 듯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윤슬은 혹시 자신이 질려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함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윤슬은 그런 삼선이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한 번 잃은 사랑을 두 번 잃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지요. 삼선이 앞에서 웃음을 지어가며 평소보다 더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삼선이는 윤슬이 그럴수록 가슴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홀로 바닷가에 나온 삼선이는 밀물 직전의 갯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개가 어미 개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는 부모가 있어서 참 좋겠구나. 삼선이는 생각했습니다. 윤슬과 사랑도 사랑이고 해민댁의 친절도 사랑이지만 나는 이 사랑으로 그리움을 채울 수는 없는 것인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만큼 자식 역시 언제나 부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삼선이는 자신의 가슴을 힘차게 내리치며 마음이 아파오는 것을 본인도 모르게 숨겼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삼선이는 말라갔습니다. 윤슬과 해민댁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윤슬은 울면서 해민댁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삼선이 오라버니가 왜 저렇게 되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먼저 떠난 제 서방님처럼 그렇게 가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윤슬아, 울지 말고 잘 듣거라. 얼마 전에 삼선이에게 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삼선이가 저렇게 변한 것도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쯤이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인 것 같다. 윤슬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해민댁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슬아, 너와 나는 이미 영영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과의 인연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삼선이는 아직 그 인연이 끝나지 않았지 않겠니? 사랑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하지 않느냐.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삼선이를 보내주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겠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윤슬은 순간적으로 소리치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윤슬은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파서 눈물이 나오는 건지 슬퍼서 눈물이 나오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지도 않고 그 자리에 누워서 한참을 소리내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영원히 흐를 것 같던 눈물이 점점 잦아들자 어느덧 높아진 하늘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은 여름을 보낼 준비를 하듯 하나 둘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하나가 윤슬의 얼굴 위로 사부작 떨어졌습니다. 윤슬은 떨어진 나뭇잎을 들어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갈 때를 알고 떨어진 것이냐? 나는 잘 모르겠는데. 삼선이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본인의 마음을 본인이 감당하기엔 어느 순간 부모를 향한 그리움이 너무나도 커져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부모를 찾으러 가고 싶었지만 윤슬과 해민댁이 눈에 밟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었습니다. 머무르게 된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다고 생각하자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과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다 라는 마음이 하염없이 충돌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슬을 따라 옆 마을 장터에 가게 된 삼선이는 꼼꼼하게 장을 보는 윤슬의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삼선이는 서서히 평소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슬은 그런 삼선이를 보고 안심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던 윤슬은 삼선이가 한 장사꾼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삼선을 큰 소리로 부를 뻔했지만 윤슬은 마음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그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나는 내일이면 또 다른 마을로 간다네. 이번에는 여기보다 아래쪽 마을인데 그것도 밀물과 썰물이 있는 갯벌 마을이지. 자네 신세를 들었네. 혹시 아직 부모를 찾고 있다면 나와 함께 가지 않겠나? 장사꾼의 말을 들은 윤슬은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삼선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내 부모가 그리운 것은 변함없으나 이 삶도 나쁘지 않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선이의 말을 들은 윤슬은 자기도 모르게 주저앉았습니다. 삼선이가 떠날까봐 불안했던 지난 날들이 모두 해결된 듯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린 윤슬은 다시 일어나 옷을 털고 삼선을 불렀습니다. 오라버니, 그래 윤슬아. 다 샀느냐? 삼선이는 윤슬에게 다가갔습니다. 장사꾼은 그런 삼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무튼 생각이 바뀌면 내일 이쪽으로 나오시오. 삼선은 다시 돌아 장사꾼에게 굽어 긴사했습니다. 해민댁으로 돌아오는 길,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 삼선이는 그 큰 손으로 윤슬의 손을 잡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윤슬은 삼선의 손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지면서도 그의 웃음은 어느 때보다 슬프게만 보였습니다. 완연한 가을이었습니다. 붉은 나뭇잎이 하염없이 그들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해가 저물고
삼선이와 윤슬은 그들만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윤슬은 말이 없이 삼선의 품에 안겼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윤슬의 손이 삼선의 손과 합쳐졌을 때 윤슬은 그의 얼굴을 잡아 끌었습니다. 오라버니, 삼선은 윤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가십시오. 이제 오라버니가 갈 길을 가십시오. 오라버니는 가야 할 길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인연이라면, 서로 마음만 있다면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윤슬의 예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과 그 말의 뜻을 알아차린 삼선은 윤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잊지 않으려고 눈동자에 담으려는 듯이 말이지요. 끝내 삼선의 눈에도 눈물이 떨어져 윤슬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고맙구나, 윤슬아. 그 둘은 평소보다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삼선은 해민댁을 떠났습니다. 삼선은 자신을 마중 나온 윤슬에게 깨진 도자기 조각을 쥐어주었습니다. 윤슬아, 이 도자기를 바꿔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너에게 주도록 하마. 나는 이제 이 도자기 조각이 없어도 괜찮다. 너 말처럼 부모와 내가 인연이라면 이런 것이 없어도 서로 알아보는 것이 인연이지 않겠느냐. 네, 오라버니. 그래도 제가 오라버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들고 있으니 꼭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윤슬과 해민댁은 삼선이 없는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전보다 더 웃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마음 깊은 곳에는 삼선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해민댁과 밥을 먹던 윤슬은 갑작스러운 구토감을 보였습니다. 해민댁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슬은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소중한 보물을 만지듯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오라버니와 인연이 저에게 들어왔나 봅니다. 오라버니가 떠난 것은 애석하지만 그래도 끊어지지 않은 끈이 생겼네요. 윤슬의 말을 들은 해민댁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윤슬아. 그 아이가 너희 둘을 다시 이어주는 사랑이 될 수 있을 거야. 배가 점점 불러오자 윤슬의 고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뱉어내기 바빴지요. 해민댁은 친딸을 돌보는 것처럼 윤슬을 돌봐주었습니다. 자신의 방에 윤슬을 눕히고 밤낮으로 돌보았습니다. 몸이 아플수록 윤슬은 삼선이 생각났습니다. 너무 아픈 날이면 삼선이 미워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 미움도 사랑이라는 감정 아래 사라졌습니다. 간신히 새벽에 눈을 뜬 윤슬은 옆에서 잠든 해민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보살피느라 해민댁의 모습도 많이 망가져 있었지요. 어머니, 윤슬이 처음으로 해민댁을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그 소리에 눈을 뜬 해민댁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윤슬아. 내가 너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내 아픔을 다 말해주거라. 해민댁은 어머니라고 불린 사실에 크게 감동했지만 너무 티를 내면 윤슬이 놀랄까봐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윤슬은 힘겹게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방 반지리 안에 오라버니가 남겨주신 것이 들어있어요. 혹시 그것을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해민댁은 바로 윤슬의 방으로 가 반지리를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해민댁은 도자기 조각을 들고 윤슬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삼선이가 주고 간 것이라고? 해민댁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윤슬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해민댁은 떨리는 몸을 끌고 옷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한 모퉁이가 깨진 도자기 그릇이 나왔습니다. 윤슬과 해민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삼선이 주고 간 도자기 조각을 깨진 곳에 갖다 대자 딱 맞았습니다. 과거 장사꾼에게 아기를 넘긴 그날, 해민댁은 여전히 혼이 빠진 눈으로 장사꾼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떠나면 그 아기는 영영 보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해민댁의 눈에는 슬픔도 사랑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공허했습니다. 보다 못한 장사꾼은 해민댁의 집에 있는 도자기 그릇을 억지로 움켜쥐어 깨뜨렸습니다. 자, 이거 보시오. 내가 이 조각을 포대에 함께 놓고 다니겠어. 그러면 이 아기가 어디에 살고 있던지 해민댁에게 여전히 끈이 되어주지 않겠소? 해민댁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정신을 차린 뒤에도 해민댁은 모든 이가 잠든 밤마다 깨진 도자기를 품에 안고 그리움을 삼켜왔던 것이지요.
한편 삼선은 해수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윤슬과 해민댁과 보낸 행복했던 나날을 떠올렸습니다. 혹시라도 나를 매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삼선의 그런 생각은 당장이라도 해수대로 돌아가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삼선은 결국 2년 동안 부모를 찾지 못하였지만 속은 후련해졌습니다. 그래, 이만큼 찾았는데 아직 못 만난 거라면 아직 때가 아닌 게지. 이제 그만 나도 나의 삶을 찾아 돌아가자. 삼선은 채비를 끝내자마자 해수대로 향했습니다. 집에 다다르자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선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왜 해민댁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사이 털을 옮긴 것인가? 그러나 곧이어 익숙한 윤슬과 해민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우리 아가야. 배가 고팠나 보구나. 윤슬은 다정한 목소리로 아기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삼선은 머리에 돌을 맞은 것처럼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해민댁이 삼선을 발견해 소리쳤습니다. 윤슬아. 아이구야, 삼선이가 왔다. 해민댁은 너무 놀라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윤슬은 삼선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아기를 내려놓고 삼선에게 달려갔습니다. 삼선은 얼떨결에 팔을 벌리며 윤슬을 안아준 뒤 윤슬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슬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라버니의 인연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해민댁이 바로 오라버니의 어머니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아이까지 말이지요. 진짜 가족이 여기 해수대에 있었습니다. 놀란 눈을 한 삼선이에게 해민댁은 도자기와 도자기 조각을 보여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동안 무슨 영문인지 몰랐던 삼선이는 어느 순간 그들과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의 눈물에는 슬픔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복이 깃든 눈물이 아름다울 그들의 미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의 옛날야화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옛날야화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옛날야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